4교시 시저 암호의 변형된 암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에서는 시저 암호의 변형들과 시저 암호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저 암호의 약점과 그 약점으로 인해서 비밀키를 모르고도 시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약점들을 보완한 시저 암호들의 변형된 암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화면에 적혀있는 암호 함수는 첫 번째 문자는 그 알파벳에서 한 칸 옆에 있는 알파벳으로 암호화하였고, 두 번째 문자는 두 칸 옆에 있는 알파벳, 세 번째 문자는 세 칸 옆에 있는 알파벳으로 암호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 next의 next를 암호화해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알파벳들을 0에서 25까지의 수에 대응한 표 기억하시죠? 자, 이 표를 이용하여서 첫 번째 철자 n은 이 표에서 13에 해당하는 수이고, 두 번째 철자 e는 표에서 4에 해당하는 수, x는 23, t는 19에 해당하는 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철자 n은 비밀키 1이 작용하는 시저 암호이기 때문에 13에다가 1을 더한 14. 두 번째 철자 e는 비밀키 2에 작용하는 시저 암호이기 때문에 4 더하기 2를 하였더니 6. 자, 세 번째 철자 x는 비밀키 3에 작용하는 시저 암호이죠. 따라서 23 더하기 3은 26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비밀키 k는 0에서 25까지의 수만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여서 26은 0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철자 t는 비밀키 4가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19 더하기 4를 하였더니 23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알파벳과 0에서 25까지의 수를 대응한 표에서 14와 6과 0과 23에 해당하는 알파벳 철자들을 알아보았더니 O, G, A, X가 되었습니다. 즉, 평문 넥스트의 암호문은 O, G, A, X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문자마다 다른 비밀키로 작용하는 암호 방식을 우리는 비게네르 암호라고 합니다. 비게네르 암호는 비밀키가 한 숫자였던 시저 암호에 비해서 문자의 개수만큼 비밀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비밀키들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만큼 많을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밀키 4, 2, 3, 7을 정한 후에 4, 2, 3, 7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암호함수를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 암호함수를 보면은 4, 2, 3, 7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비밀키에 있는 수의 개수를 비밀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4, 2, 3, 7은 길이가 4인 비밀키가 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 5, 3, 7, 1, 9를 비밀키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길이가 5인 비밀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비밀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암호문에서 나타나는 영어 철자들의 사용 빈도 통계의 특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즉, 길이가 긴 비밀키를 적용한 암호문이 더 복잡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길이가 긴 비밀키는 어떻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문자표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자표의 맨 윗줄은 알파벳 A, B, C, D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고, 그 다음 줄부터는 A, B, C, D를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서 적은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줄은 비밀키 1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A, B, C, D의 시저 암호이고,
세 번째 줄은 비밀키 2, 네 번째 줄은 비밀키 3을 가지고 있는 시저 암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비밀키로 B, E, D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B는 비밀키 1, E는 비밀키 4, D는 비밀키 3이기 때문에 1, 4, 3을 비밀키로 선택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비밀키의 길이가 3이라 하고 암호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함수를 보면은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등의 문자는 K1로 암호화되었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등의 문자는 K2로 암호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밀키의 길이 간격을 두고 있는 문자들은 같은 키로 암호화되는 것인데요. 결국 같은 키로 암호화되는 문자들을 모으면 이 암호문은 결국 시저 암호와 같아지므로 시저 암호의 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긴 비밀키를 사용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장을 비밀키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4교시 시저 암호의 변형된 암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정리하겠습니다. 각 문자에 다른 비밀키를 작용한 시저 암호가 비게네르 암호였죠? 자, 그런데 각 문자에 다른 비밀키를 작용하더라도 비밀키의 길이를 알면 결국 시저 암호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밀키가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역시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